대전 유성구 의회. 관평동을 지역구로 둔 구분한 의원. 제작진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가 작년 6월 달에 제보를 받았어요. 원자력연구원 내부에서. 그래서 그 원자력연구원 내부에서 제보를 보니까는 이런 무지막지한 내용을 받아갖고 나는 처음에 믿들 안 했거든. 이게 설마 불구대천에 나올 일이냐. 구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는 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 야산에다가 토양 폐기물을 매립을 했다는 거야. 연구원이. 비 올 때 오염된 거를 뭐 내보내고 국도에다가 소각을 하고 믿었냐고 안 믿었지. 결국은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원자력연구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 이 위험천만하고 믿기 힘든 사건은 연구원 내부자들에 의해 폭로됐습니다. 과연 사실일까? 제보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구역 안에서 장갑 끼고 뭐 신발이 옷이니 거기에다가 뭐 비닐을 깔고 뭐 천막도 칠 수 있고 이건 원래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걸 소각한 게 불법 소각으로 된 거고. 안에서 입던 옷을 갖고 나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세탁을 해서 우수관을 보낸다는 거는 이거는 방송 유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시했다고요? 위에는 짓이었고 밑에는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나요? 다 빠져나가려고 하죠. 빠져나가려고 하죠. 제보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했고 그 책임자들은 빠져나가려고만 한다는 제보. 그리고 이 사태의 무대가 된 원자력연구원. 대체 이 안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59년) 설립돼 지난 반세기 동안 숱한 연구 성과를 내온 한국원자력연구원. 국내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자부심을 원자력연구원 스스로 무너뜨려버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고 불법으로 매립하고 불법으로 소각한 건데요. 도저히 믿기 힘든 이 일들은 바로 우리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대전 원자력 안전협의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12일 열린 대전 원자력 안전협의회.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대전시, 그리고 원자력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날 안전위원회는 제보자들이 고발한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저희가 중간 발표 시에 12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24건에 대해서도 위반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결과를 듣는 참석자들 표정이 심각한데요. 대체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걸까요? 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공릉동 원자로를 해체할 때 나온 토양 폐기물을 야산에 매립하고 콘크리트 폐기물 일부를 외부로 반출했으며 오염수를 빗물에 흘려보내는가 하며 작업복을 세탁한 물을 일반 하수도로 배출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에 섞어버리거나 야적장에 무단으로 방치했습니다. 또한 방사능 감시기가 울려도 비상조치를 하지 않거나 감시기의 측정 기록을 조작하고 소각 폐기물의 핵종이나 방사능 농도에 관한 내용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이없는 일들은 연구원 내부는 물론 연구원 바깥에서도 수차례 이루어졌고 심지어 이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허위 자료 제출 같은 조사 방해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왜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걸까?
연구원의 안전 업무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 왜 이런 사건 사고가 좀 끊이지 않는 건가요? 연구원 내에서. 글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많이 힘쓰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일부 저희 적절치 못한 그런 저희들의 그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연구원은 이 일을 정말 몰랐던 걸까? 조사를 해보니까는 100%가 팩트야. 작년 6월 달에 나한테 제보한 내용하고 원안위에서 발표한 내용하고 거의 똑같다는 거. 거의가 아니고 100%라니까? 그러니까 더 황망한 거지. 구의원 말대로 조사 결과와 제보가 똑같다면 연구원은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내부 보조들이 자기들 자체내 감사실에다가 그 감사 내용을 고발했어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게 2015년 12월 달이라는 거야. 만약에 그 내부 고발이 없었으면 이거 없었지. 그럼 2015년도 11월에 자체적인 감사가 있었던 거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제 그 제보에 의해서 이제 감사부를 통해서 그 제보가 이제 그 조사가 됐었고요.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때 그 당사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사안에서 일단은 1차 종결이 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성 폐기물 불법 처리, 연구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탓에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말 그대로 원자력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데요. 2011년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설치된 기구이기도 합니다. 만약 원안위가 검사만 잘했어도 이번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 만약에 제보가 없었다면은 그러지 않았을 일인가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는 합니다. 검사는 하는데 이게 많은 검사원들이 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렇게 검사를 한다 그러면 모든 부분이 다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을 원자력 연구원에 투입을 못했습니다. 2명이 그래 서류상 보고 검사 됐다고 하고 말 그게 엉터리지. 그게 뭐 초등학교 1학년도 그렇게 안 한다고. 연구원이 오염수를 흘려보냈다는 관평천에서 한 주민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사 결과는 물론이고 안전위원회도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네, 원안위도 지금은 믿을 수가 없어요. 한통속이 같아. 원자력 기술원하고 거기하고 통제기술원하고 한통속이 같아. 그러나 지금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원자력 연구원의 문제잖아요. 연구원이 잘못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가서 검사를 한 거고 한통속이 돼서 둘이서 짝짝꿍이 돼서 제대로 안 하더라. 이러면 이제 그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문제 있다. 이렇게 하는 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원자력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잘못했다. 이거는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안전 문제가 무조건 위원회의 책임은 아니라는 주장. 그렇다면 원자력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또 다른 기관인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어떨까? 그나마 이곳도 한 환경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였습니다. 취재진의 카메라 인터뷰는 물론 전화 인터뷰 요청도 거절한 안전기술원. 그 입장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자성할 점을 인정하는 한편 연구원이 고의로 감추는 걸 밝히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 즉 연구원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일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형식적인 조사를 하거나 조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두 기관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독관청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관계자들에 대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건수와 각 행위별 경중을 토대로
중징계와 경징계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얘기가 그런 얘기가 들어요. 거기에 이제 책임연구원부터 해서 중징계를 내리는데 거기에 계약직도 포함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시켰는데 안 했어. 이건 부당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너 그만두라는 얘기가 더 되냐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한 건으로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여러 건에 걸쳐서 위법 행위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징계 요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까지 이제 중징계에 올리는 건 좀 과하지 않냐? 그래서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현재 이의신청 기간이니까 네.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다라면은 네. 이제 뭐 저쪽에 이의신청을 하겠죠. 원자력연구원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 어쩌면 이 기관들이 책임을 다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충남 금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이 반출됐다는 외부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당시 폐기물을 운반한 업체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기에 그냥 뭐 마대자루째로 갖다 놓은 그대로 갖다 놨었죠, 저희들은. 콘크리트 방사성 폐기물은 이곳에서 무려 2년 가까이 방치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사가 끝내서 좀 싣고 가서 좀 버려 주십사 하길래 작업자들 그냥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 갖다 실어주길래 그냥 갖고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억울하죠. 실제 뭐 갖고 와서 버려서 그냥 일반 건축 폐기물인 줄 알고 갖고 와서 그냥 보관했던 부분이었는데 업체는 전혀 몰랐다며 억울하다는데 그럼 관할군청은 어떨까? 저희들은 몰랐어요. 모르고 있다가 그 방송에 나온 걸 보고 알게 됐어요. 우리의 행정이 더 앞장서서 그다음에 주민들과 같이 합심해서 원자력 연구소라든지 그 안전위원회 그쪽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은 어떨까? 원자력연구원이 대전에 들어선 지도 벌써 30년이나 됐습니다. 사실 그 연구원이 대전에 온 지는 한 30여 년, 3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아주 이제 그 과거에는 그 안전에 대한 그 시민 의식이라든가 관심 뭐 이런 것이 이제 좀 없었던 면도 있고요. 또 법적인 또 그 행정적인 어떤 그 의무적 이런 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대전시에서도 좀 관심이 좀 별로 없었던 이런 부분도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려고는 했냐 이거예요. 권한이 없다는 핑계만으로 계속 나서지 않고 있었지. 그러면 나선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뭐가 하려고 했는. 다들 말뿐이라며 비판하는 이상민 의원. 의원님께서 방사능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결과 책임을 지라면 뭐 저는 마땅히 저도 그 공직자인 사람한테 책임을 지는 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뭐 원자력 연구원에 해당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지자체, 그다음에 원안위, 중앙정부, 뭐 국회까지 다 뭐 저 자신도 책임의식 많이 느끼죠. 실제 원자력안전법은 지자체가 원자력연구원에 관여할 근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이 부재해요. 그럴 의지도 없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매우 폐쇄적이고 쉬쉬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들통나면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불신이 쌓여서 주민들은 더욱더 불안해하고 감독관청은 물론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원자력연구원 불법 행위의 원인은 바로 이 사각지대가 아니었을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자력연구원. 그 무책임의 사각지대 속에서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일부가 빗물로, 연기로, 흙으로, 때론 일반 쓰레기에 뒤섞여 방출됐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 권한이 없다는 말들 속에서 대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또 불법적으로 처리된 폐기물들은 위험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연구원 인근 관평동. 평소에도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을 말하는 주민들에게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나중에 드러난 결과는 어머 이게 뭐야? 원자력 연구원이 폐쇄가 되든지 어떤 정말 통쾌한 결과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은 그냥 그저 재발 방지 대책만 세우면 되는 것처럼. 안전위원회 조사 결과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검출된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미달이어서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내용입니다. 안전에 대한 기준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랑 원자력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자체에 대전시장님을 만나서도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 역학조사 해달라. 건강 역학조사 안 해주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해보려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먼저 믿으라고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뒤에 거짓으로 드러나는 게 이게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안전위원회의 모든 결과를 믿지 못하는 주민들. 이번엔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 함정이 있을 수 있는 게요. 결국 표본이라는 거는 한정적이죠. 어느 한 몇 개만을 뽑는 거죠. 그 전체를 했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물론 허용 기준치 이하다 하지만 벌써 지금은 그 사건이 일어난 지 한참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심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건강한 남성이 아니고 임산부였거나 또는 노약자였거나 또는 유영아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다면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죠. 지금 말하는 거는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정부 발표는 물론 안전하다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거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영향이 없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는 추정치를 근거로 노출됐습니다. 과연 믿어도 될까? 인적인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 하고 이렇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그 조사 결과 안에 담아서 같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 미친 영향이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하냐, 뭐 어느 정도일 거냐를 저희들이 나름 평가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미미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실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은 그냥 파악을 했습니다. 위험해도 되거든요. 위험하다고 하는 걸 감출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어떠한 대책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저희는 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주민들에겐 안전보다 신뢰가 더 절실했을지 모릅니다. 연구원에 대한 불신은 불안으로 이어졌고 이 불안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날 참석한 사람들의 옷에는 모두 똑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핵 재처리 실험 반대. 이 실험이 무엇이기에 반대하는 걸까? 핵에 대해서 알고 핵발전소, 핵 재처리 실험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핵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 위험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이 파이로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그 국민적인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던 핵 재처리 실험은 파이로 프로세싱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우려를 나타내는 파이로 프로세싱은 대체 무엇일까? 해결료에는 두 가지가 있죠. 4%는 정말 찌꺼기입니다. 버려야 되는데 96%는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걸 빼내는 기술이죠. 근데 사용 후 해결료는 뭐고 거기서 빼낸다는 것은 또 뭘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사용 해결료는 뭐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사용 해결료는 우라늄을 해결료로 써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남은 우라늄과 거기에 연계된 다른 핵분열 생성물들, 이것이 사용 해결료다. 그게 위험한 건가요? 위험하죠. 핵분열 생성물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5%? 네, 한 5% 생겼는데 이놈들이 방사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해결료는 옆에 사람이 가서 가까이 가면 그냥 죽어요. 그 정도로 방사능이 높아요. 그럼 이놈들을 분리해서 나쁜 놈들은 따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전체를 관리하는 비용이 낮아지지 않겠나.
저장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사용 해결료는 늘어나는 상황. 때문에 사용 후 해결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파이로 프로세싱이 거론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하려면은 개복, 배를 열어야 되잖아요.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절단을 해야 되고. 그렇다는 건 뭘까요? 결국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서 나온다면 소위 쥐니가 항아리에 갇혀 있다가 나온다면 그 이제 주워 담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 담을 게 세슘, 스트론튬.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떼어내가지고 100% 분리하는 게 아직까지는 쉽진 않아요. 저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관리 주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전체가 다 우려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파이로 프로세싱을 진행해도 괜찮을까? 원자력 연구원의 파이로 프로세싱을 맡겨도 되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안 되죠. 원자력 연구원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 파이로 프로세싱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고속 원자로를 개발한다고 하면은 원자력 연구원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사람 바꿔야 되고 이런 정신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운영 주체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노력을 하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잃었는데 물론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신뢰를 회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노력이 많이 필요하죠. 절대로 하면 안 되죠. 특히 원자력 연구원이 하겠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중저준 핵폐기물도 못 다루는 사람들이 사용 해결료를 만든 그 손을 댄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 위험한 물질을 가지고 실험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건 저희가 꼭 막아낼 거예요. 취재진이 만난 한 주민은 위험한 실험이든 그렇지 않은 실험이든 어떤 실험인지 정확하게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올 7월에 진행된다는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우려와 불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역시도 실험 자체가 갖는 위험성보다도 훨씬 전에 원자력 연구원에 대한 불신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믿어달라는 말들. 늘 공허한 립서비스로 남았던 이 말들이 이제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날 때입니다. 이미 일상 속으로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원자력은 두렵고 불안합니다. 솔직히 신뢰는 잘 못하는 편이에요. 확실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시민들에게 이 처리를 했다는 걸 공개를 해줬으면, 확실히 처리했다는 공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불안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방사능이 유출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래요. 일단은 지금 원자력 연구원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의혹으로 제기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원자력 관련된 사람들만이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소통이라고 한다든지 원자력 정책에 전혀 외부인들을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일으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연구원 입구에서 실험 중단을 외치는 사람들. 파이로 프로세싱 등 재처리 시험을 중단하라.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연구원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연구원장을 만났습니다. 먼저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 기술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사실은 그는 국가 에너지 정책이나 뭐 연구개발 정책에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려는 파이로 실험이 과연 안전하냐, 아마 그것이 가장 키가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아무리 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강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제가 할 생각이고요. 지난 22일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 자치단체가 직접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구원과 대전시, 유성구가 협약을 맺은 겁니다. 내용을 보면 꾸준히 폐기물을 활용한 실험은 사전 협의를 거치고 방사선 측정값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 지자체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과연 이 협약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입하고 관여하고 조사하고 또는 보고를 받고 이런 권한들을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캐리뿐만이 아니고 원자력계가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진짜 방사능 물질이든지 원자력의 안전과 관련된 걸 다루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경각심을 갖고 안전 문화를 제고하는 데 어떤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다니는 엄마들. 신뢰할 수 없는 연구원 근처에 살다 보니 일상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때그때 발표하고 소통을 하고 뭐 주민들에게 공지를 제대로 했으면 저희가 어쩌면 그 수치 그냥 믿고 이거 안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 뭐 많이 숨기기도 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정보 공개가 안 됐다는 걸 아니까 그 수치마저도 이제 사실은 좀 불신하게 된 거죠. 네. 역시나 문제는 소통이었습니다. 일단 솔직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항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항상 주민의 눈으로 내가 주민이라면 이라는 관점을 항상 보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사실 저도 주민이고 우리 와이프도 살고 저도 가족이 이 동네에 살고 제가 원장으로서 정말 안전에 관한 문제, 뭐 주민의 건강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가 스스로 더 엄격하다. 정말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는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된다는 것. 5살짜리 아이들도 알고 있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았던 원자력연구원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불신의 상징이 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안전기술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디 이들 원자력 기관들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신뢰를 쌓는 것이야말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그리고 지금껏 묵묵히 헌신해 왔을 연구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유일한 길일 겁니다. 시사기획 현장 속으로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